안녕하세요. 모세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유칠 패턴으로 영문법을 마스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힘드셨습니까? 이 영어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누군가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그 한을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15강에서 20강 이 시간 동안에 이 영문법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풀어나가게 되면 정말 쉽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7 패턴은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3,000권이 넘는 그 영문법 책을 보시면서 엑기스만을 모아 정리한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이 67 패턴 문법은 공교육에 영어 교과 과정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만을 저희가 가르치게 되고요. 이 67 패턴은 하루에도 문법을 마스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 2주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늘려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하루에 한 강씩 저희가 67 패턴 문법을 15개로 정리를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나가게 되면 15일이면 끝나게 되죠. 그 얘기는 한 달이면 2번을 복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정도 문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67 패턴을 여러분들이 처음이던 좀 공부를 하셨던 간에 한번 맛보시면 정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깊이 문법을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볼 거고요. 영어를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쉽다. 이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를 솔직히 내기는 힘들어요. 뭐 시험,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시험 점수로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야, 너 한국말 되게 잘한다, 못한다의 수준을 우리가 매기기는 참 어렵죠. 그리고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겠죠, 절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보면 우리가 그 외국인을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한국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된다면 이 사람이 영어를, 한국말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어는 뭐 외국인처럼 뭐 드라마나 영화나 그 원어민이 하는 수준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 기준을 거기에 놓게 되면, 그러니까 비교를 그 외국인과 하게 되면 절대 영어는 섭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조금씩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어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67 패턴의 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영어도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은 이제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영어는 한국말과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죠? 바로 순서가 다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한국말에서는 모세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모세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가죠. 이 한국말과 영어에서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한국말에는 조사라는 게 있게 돼요. 조사가 뭐죠? 은는 이가 무엇을 이게 조사죠. 한국어에는 단어, 그러니까 명사 이런 단어의 뒤에 조사를 넣게 되어서 얘가 주어 자리구나, 얘가 목적어 자리구나 이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주어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세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주어예요. 근데 얘가 이 모세는을 뒤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사랑해 모세는 너를.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모세는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가운데 두 번째 단어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있죠. 사랑해 모세는 너를.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에 있다고 해서 모세가 주어가 아닌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 뒤에 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에 나오던 두 번째에 나오던 마지막에 나오던 는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주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영어를 한번 볼게요. 모세는 너를 사랑해.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어떻게 말하죠? Moses loves you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You love Moses. 이렇게 되면 뜻이 어떻게 돼요? 너는 모세를 사랑해. 이런 문장이 되겠죠. 모세는 너를 사랑해와 너는 모세를 사랑해. 같은 말인가요? 전혀 다른 말이 되겠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말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 뒤에 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너를 모세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너를 사랑해 모세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모세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모세, love, you 이 세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단어를 한국말처럼 바꿔본다고 쳐볼게요. You love Moses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했고요. Love you Moses 이렇게 되면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you Moses love 이렇게 해도 이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영어와 한국어에서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해요. 영어에서는 조사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다, 배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oses loves you. 이 모세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 문장에서 모세라는 단어를 명사죠. 모세라는 이 명사 단어를 제일 처음에 갖다 넣으면 뭐라고 우리는 인지하냐면 여기는 모세는 이구나. 그 다음에 love라는 단어를 갖다 놓으면 사랑한다, 사랑해 라는 동사구나. 그리고 그 동사 뒤에 you를 놓으면 너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말에서는 이 자리에 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사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어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사랑, 너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가죠. 이것처럼 모세를 앞에다가 넣게 되면 모세는 그리고 가운데다 love를 넣게 되면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you를 갖다 놓으면 너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you를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이 되는 거고요. 모세는 근데 명사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명사를 넣을 수가 없어요. 동사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규칙인 거죠. 처음에는 명사를 넣고 그 다음 단어는 동사를 놓고 그 다음 단어는 명사를 넣어야 돼. 이게 규칙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규칙이 있는 거죠. 너를, 모세, 사랑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장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문장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너를 사랑합니다, 뭐뭐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에는 배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를 뭐로 표현을 하냐면 바구니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구니가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가 있어요. 첫 번째 바구니는 주어라는 바구니고요. 두 번째 바구니는 동사라는 바구니고요. 세 번째 바구니는 목적어라는 바구니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사과를 넣는 것처럼 주어라는 바구니의 뜻은 뭐냐면 는 이라는 뜻이에요. 동사라는 바구니의 뜻은 뭐냐면 이다, 다 이런 뜻이고요. 목적어의 바구니의 뜻은 뭐냐면 를 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단어를 이 주어라는 바구니에 갖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라는 게 되고요. 동사라는 바구니에 love를 갖다 넣게 되면 사랑합니다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어라는 바구니에 you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를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어의 규칙, 영어의 법, 영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대나가나 단어만 막 얘기한다고 해서 문장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뜻을 캐치해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말을 단어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모세, 너,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바구니에 무엇을 넣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바구니에 무엇을 넣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6, 7 패턴에 나오는 문법들을 넣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명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거냐? 로드맵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문법에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영어 지도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잘하려면 명동이라는 곳에 가서 준수연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동 가보셨나요? 서울에 있는 명동. 아주 사람이 많은 곳이죠. 그 명동 한복판에 준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명동 준수연, 이게 뭐냐면 문법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의 왕이 몇 명이죠? 조선시대 왕은 27명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 27명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태정, 태세, 문단세, 이성연중, 임명선, 광인효, 영숙경영, 정수연초, 고순. 우리가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27명의 왕을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외웠지만 우리는 27명의 왕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처럼 영어에도 영문법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영문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5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짜잔! 영어에는 5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명동, 준수연. 명은 명사, 동은 동사, 준은 준동사, 수는 수식어, 연은 연결어. 자, 이렇게 5개. 명사, 동사, 준동사, 수식어, 연결어. 이 5개의 마을을 우리가 한 마을씩 정리해 나갈 텐데요. 이 5개의 마을, 마을에는 뭐가 있죠? 집이 있죠. 이 하나하나 마을 안에는 3개의 집들이 있게 됩니다. 명사에도 3개의 집, 동사에도 3개의 집, 그 다음에 준동사, 그리고 수식어, 연결어 다 3개의 집이 있게 돼요. 그러면 5개의 마을에 3개의 집들이 있으니까 5 곱하기 3 하면 15개의 집이 있게 됩니다. 짜잔! 자, 이렇게 15개의 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법은 끝나는 거예요.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15개만 섭렵하면 됩니다. 정말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 15개의 문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와 함께 배울 거예요. 외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육의 이 암기식 이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외우기만 하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기만 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암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암기를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외워야 돼요. 하지만 무턱대고 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5개의 마을을 이 첫 강의에서 먼저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반복을 통한 암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15개를 어떻게 말하냐면 명한내,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접관 이렇게 15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명한대.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외우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이제 책상을 치면서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접관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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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15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접관. 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동에 가서 준수연을 만나라. 그 준수연과 무슨 대화를 하면 돼요?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접관. 이 15개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면 문법은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접관을 외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하나하나 하면서 이 15개를 여러분이 머리에 알고 계시면 중간쯤에 만약에 투부정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몇 번째인가요? 명한대 12팔가 투. 7번째죠. 7번째면 15개 중에 반 정도가 지나갔잖아요. 아, 내가 지금 문법을 반 정도 지나가고 있구나. 만약에 전치사 파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몇 번째죠? 전치사가 마지막 파트니까 13번째. 그렇죠. 13, 5, 13번째죠. 자, 13번째, 15번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 자, 관계대명사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보통 공부하게 되면 보통은 2달 코스로 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제 2달 코스지만 학교에서는 얼마 코스죠? 6년 코스, 거의 3년 넘는 코스가 3년 넘는 코스 동안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코끼리 뒷다리 이제 긁고 있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하루면 다 끝날 그 문법을 6년을 늘어뜨려서 배우다 보니 내가 지금 여기 조금 이렇게 배우니 도대체가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67 패턴의 장점은 뭐냐면 큰 틀에서 쉽게 굵직한 것만 가르쳐준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리더입니다. 뭐냐면 나 그냥 듣고서 공부하고 이해했어. 이 수준을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7 패턴이죠. 67가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한대, 명사 이러면 명사에서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4패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안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럼 야 명사 설명해봐 이렇게 말하면 명사? 그래? 어떻게 설명할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요. 왜냐하면 명사를 설명할 때에는 이 부분은 꼭 얘기해야 돼. 이 부분은 꼭 얘기해야 돼. 이게 있으니까 근데 4가지 부분만 딱 얘기하면 명사는 딱 정리가 되는 거죠. 한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서 이 15개의 문법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문법이 딱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듣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갈 텐데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나라에는 기우제를 지내면 100%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언제까지 기우제를 지내냐? 비가 올 때까지. 언젠간 비가 오겠죠. 오늘 기우제를 지내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안 왔어. 내일 또 지내. 안 왔어. 일주일, 한 달, 1년 안에는 한 번은 오겠죠. 그러니까 100%가 되는 거죠. 왜? 포기 안 하니까.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장담드리건데 이 문법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정도만 보세요. 이해가 안 갔다면 3번 정도만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3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세세하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어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미국에는 그지도 영어 잘한다. 거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어를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잘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하고 싶을 때는 한국인이 부러운 거예요. 한국 사람은 영어를 하고 싶을 때 미국인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냥 한국에 태어난 거고 저 사람들은 미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게 영어인 거고 저희는 한국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 듣고 계속 따라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하는 것처럼 영어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대충대충 한다고 해서 섭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으셨나요?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적관 시작! 오케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마스터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